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형배가 이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3월 안에 끝내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3월 초 선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는 잘해야 3월 말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가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일단 두 재판의 시차가 한 달 가까이 날 것이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고 이재명의 2심 선고는 최소한 30일 가까이 뒤에 한다는 거죠. 이 시차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절친 문형배와 암암리에 짜고서 이 시나리오를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탄핵 인용이 되면 설사 2심에서 유죄가 돼도 또 형량을 확 낮출 수 있다면 지금 이재명 측 이거 자신하고 있어요. 대선으로 직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속셈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배지는 물론이고 초선, 다선, 원외 인사할 것 없이 한 자리 지금 맡아야 내가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김칫국을 지금 사발째 들이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MBC는 물론이고 JTBC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이미 대선 방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말만 못하지 속으로 지금 다 시작했고 MBC 같은 데에서 이미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 정황들 또 하는 짓들로 봐서 문형배와 우리법재판관 2명, 좌파 성향인 정정미 재판관, 이 사람은 무조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무조건 찬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도 요즘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변론이 7차나 진행되는데 질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국민의힘 추천으로 새로 재판관이 된 이 조한창 씨, 민주당이 주도했던 인사청문회 때 기억하실 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답했고 탄핵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때 그 일부 여권 인사들이 조 재판관이 일단 재판관이 돼야 하니까 저렇게 대답한 것이다라고 옹호했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과연 이 사람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겠느냐 의구심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질문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직 정형식 재판관만이 그 여러 관계자들에게 집요한 질문을 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 답변을 받아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헌재 안팎에서는요, 3월 초 선거에 결과는 7대1이나 잘해야 6대2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은혁을 합류시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말에 언짢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즉시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됩니다. 대선은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5월 말 안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재명은 벚꽃 대선 하자고 했는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장미 대선은 될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물론 반전 또 기적이 없으리란 법은 없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국민저항권 그리고 국민혁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을 똑바로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보수 논객들, 유튜버 분들, 이재명의 선거법 2심이 3월 말로 잡히니까 이재명 끝났다, 끝장났다 어쩌고 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에 이재명의 허위 발언을 특정해 달라고 2번이나 요구했어요. 이거 불안한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직접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이재명에게 최소한 이 부분은 무죄를 주거나 형량을 확 낮춰주려고 한다는 그런 법조계 분석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이재명의 2심을 다루는 재판부는 일명 경력 대등 재판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명 모두 비슷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들인데요. 최은정 재판장이 올해 53살로 경북 포항 출신입니다. 주심인 이예슬 판사가 48살인데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배석 판사인 정재호 씨가 56살, 최은정 재판장보다 3살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냐? 그래도 경력이 비슷비슷하니까 나이도 상당히 한 몫을 하겠죠. 그냥 단순한 배석 판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정재호는 광주광역시에서 나고 자라서 광주 살레시여고를 졸업했습니다. 한마디로 호남 2명에 경북 1명이란 얘기입니다. 재판장이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경력 대등 재판부입니다. 이 점에 저는 더 사실 아까 그 사실과 덧붙여서 좀 한기가 들어요. 솔직히. 이재명이 요즘 빙글빙글 웃고 다니면서 2심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모습 여러 번 보셨죠? 저도 저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맨이 느껴집니다. 이재명은 무죄를 받은 자신의 위증교사죄 선고 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판사가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2심에서 무조건 유죄 나올 거라고 확신하다간 낭패,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재명 측은 설사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김문기 허위 발언 부분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낮아지면 대법원에서 얼마든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만약 2심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으면 모든 건 만사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제발 없어야겠죠. 이재명은 나가서 이 최악의, 자신으로 봐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헌재가 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서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문영배는 이재명과 짜고 그런 거 절차 철저히 무시하는데, 이재명은 이 자신의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금과 옥조처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형사소송법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요, 일주일 안에 내야 합니다. 또 상고 이유서란 게 있는데, 이건 피고인이, 다시 말해 이재명이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내면 됩니다. 자, 이재명 어떻게 할까요? 7일, 20일 꽉 채우겠죠? 여기에 2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데도 최소한 1주에서 많게는 2주가 걸립니다. 빨리 해도 7, 8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 한 10여일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40여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재명이 뭐하러 빨리 하겠습니까? 꽉꽉 채우겠죠. 그러면 잘해야 이재명의 이 대법원 재판은 5월 중순에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법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도 없어요. 자, 이재명이
5월 대법원 선고는 불가능하다. 내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최근 전 세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인 정준호 의원이란 사람에게 시켜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도서관을 통해 알아본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국은 1983년부터 공직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자격 박탈 그리고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사람은 금고나 벌금으로 단죄하고 당선 무효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이 혐의를 처벌하고 있고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도 이와 유사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내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또는 그건 우리와는 사정이 달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빠져나가죠. 허위사실 공표죄를 대한민국이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재명같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많으면 설사 그게 거짓말이지만 세계 유일하게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허위사실 말하는 정치인 처벌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좌파들의 전형적 공식 있죠? 일단 우기고 끝까지 우깁니다. 아니면 왜곡하고 상대방에게 떠넘기죠 또. 그리고 정 안 되면 꼬리 자르고 달아난다. 이재명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개 재판 12개 혐의입니다. 전부 정치적 검찰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그래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히 눈앞에 닥쳐있는 선거법 2심에는 사활을 걸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죄라면 빨리 재판에서 털어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심판받고 대선에 나가서 심판을 또 받겠다. 대한민국 대통령 돼보겠다는 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무죄라면서 침대 축구를 하냐고요. 자, 보수 국민들도 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재명은 이제 끝장났고 탄핵은 당연히 무조건 기각될 것이란 일부 세력의 희망 고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낭패란 게 있어요. 낭패.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건데 앞뒤 다리 길이가 각각 다른 이 승냥이를 말하는 겁니다. 앞뒤 다리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걸어가고 뛰어가겠어요. 그래서 낭패 본다고 한 겁니다. 보수 시민들, 애국 시민들, 일부 세력의 희망 고문에만 매달리다가 의지하다가는 낭패 봅니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운명의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냉철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쪽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